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어제는 23주년 6.15 선언의 기념일입니다. 6.15 선언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이제 남북 간의 평화를 체계를 조성하자,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되고, 이제 개성공단이 그것으로 시작이 되었죠. 안타깝게도 개성공단은 현재 폐쇄가 됐습니다. 개성공단은 처음에 당시에 한국토지공사가 있었죠. 지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인데, 한국토지공사가 부지 개발을 맡고 정부가 그거를 보증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은 각 개별적으로 그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고,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뭐 부대라든가 이런 거 이전을 하고, 이제 개성공단 진입로를 트는 과정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시설 이전을 했고, 그래서 군 간부들의 극렬한 저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또 강력하게 밀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개성공단이, 저도 당시 그때 공무원이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의견을 냈던 것이, 개성공단은 북한 내에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국가 간의 어떤 협정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건의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뭐 한국토지공사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 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하겠다라고 해왔고요. 그 후에 이제 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또 박광자 씨 피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후에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이 있었던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박광자 씨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시간대 이제 군부대 인근의 금강산 지역의 광경을 갔다가 그 부근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이제 피살이 된 사건이죠. 사실 군부대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쓰고 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당시에 처한 그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그 부산물 수입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세고 이랬던 상황이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북 문제를 더 확대해서 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30개월령 뭐 쇠고기나 그 부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분명히 당시에 미국에서는 30개월령 이상이나 뭐 쓰러진 소 이런 거 불구하고 이제 검사해서 어느 정도 하자가 없다 그러면 다 받아라, 부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국내 전문가들은 30개월령 이상 된 소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는 그 부산물을 먹지 않는다, 소고기 등의 부산물을 먹지 않지만 한국은 그런 부산물을 또 먹는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절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와 그 부산물을 수입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을 지키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축장,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해서 점검, 위생시설 같은 거를 이제
점검하고 그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었던 거죠. 아무튼 그 상황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경포대로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3학년 때겠죠. 당연히 3학년 때였는데 그때 경포대 앞쪽에 해변가가 있었는데 그 해변가가 말 그대로 경치는 좋은데 군부대 철책선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군인이 철수하고 철책선이 있고 경계를 쓰고 그래서 새벽 시간에 나오면 총알을 맞는다. 총알 맞는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밤에 누군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총 맞아 죽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밟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나갔다는 사람 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 박왕자라고 하는 그분이 피살당한 것 자체는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왜 잘 대응하고 있던 남북 평화 모드를 깨기 위해서 마치 들어간 스파이 마냥 왜 쓸데없이 한국에서도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 분명히 교육을 했을 건데 말이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해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모르냐.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두 차례의 그런 사건을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개성공단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을 하면서 이제 폐쇄를 했죠. 이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개성공단 설치는 개성공단 그 지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법률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북한 지역에 마치 뭐 영사관 정도와 같은 그러한 이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개성공단 사무소를 운영을 해왔죠.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하는 자문회의인데 이거는 헌법상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거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러한 절차고 뭐 조선시대 같으면 뭐 비변사 이런 것쯤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비변사하고 또 다른 것은 이제 국무회의라고 하는 국가 이제 정책 심의 기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에 그 결정이 확정이 돼서 개성공단이 폐쇄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싹 무시하고 박근혜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최서원하고 그 비선 실세라고 하던 그 3인방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통일부 장관 그 이름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름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통일부 장관한테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홍보 통일부 장관이었는데 그 통일부 장관은 그 발표 한 3일 전까지도 개성공단 폐쇄는 절대 없다.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만에 개성공단 폐쇄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 후 3일에 폐쇄가 된 겁니다. 3일 만에.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아마 박근혜 씨가 그 어떤 유언변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예언 같은 거에 심취해가지고 빠져서 그런 것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뭐 한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박근혜 씨가 뭐 한국의 여자 대통령이 나오면 3년 후에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어쩌면 그런 걸 믿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박근혜 씨가 통일 대박 어쩌고 하면서 외치던 그 시기고 국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근 지역에 그 탈북민이 대량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어떠한 수용시설을 만든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2013년 3월 25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2017년 3월 10일에 임기가 끝났네요. 그러고 보니까 2013년 2월 25일이요. 2013년 2월 25일부터 임기 시작해서 2017년 3월 10일까지 임기를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4년 좀 넘는 기간을 한 건데요. 그 후에 들어선 문재인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뭐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내 경제도 뭐 잘한 것이 없고, 어떤 세력들은 뭐 엄청 잘했다, 뭐 국가 경제가 제일 화랑이었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따질 때 무슨 투자를 하면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전 정부 때 투자해서 거둔 모든 성과들이 문재인 씨 때 나타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씨의 성과는 언제 나타나냐? 결과는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뭐 문재인 씨 외국에 다니면서 미국에 가서 수백조 원 기업들을 끌고 다니면서 투자한 성과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투자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화랑이 되는 거죠. 한국은 그러니까 죽을 쓰게 되고, 미국이 화랑이니까 이자율이 급등하는 거고, 뭐 이자율 1%대가 있던 시절이 어느 시절입니까? 지금 한국 이러다 한국 10% 이상으로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이런 사태로 시사하는 거는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떠한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소신으로 당선이 되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거할 때 잘 보고 선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6.15 선언 23주년을 지난 어제였기 때문에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3주년을 지난 시점에서 우리 남북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